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 분할 포기가 정당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은 이 사안에서는 채무자가 결혼 중에 시댁으로부터 혹은 남편으로부터 이혼 시 명의 재산 분할, 배우자 명의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보시면 주로 이제 명의로 별친 남편 명의 마지막에는 거의 2천이 있었습니다. 나서 이제 갈등 끝에 최근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어머니 집에, 친정 어머니 집에 와서 혹은 지인의 집에 무상거주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의류업, 의류 제조, 도소매를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자영업으로 2007년까지. 근데 결국은 2008년 하고 그 이후에 배우자하고 이혼했으니까 여기다 기재할 필요. 어머니, 노모 68, 총 5천만 원 정도. 채권자는 6명. 개인 사채는 특별하게 채무자 명의 재산은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이제 이겁니다. 이혼 당시에 배우자 명의 재산이 1천이 있었는데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죠. 근거에 대해서 남편이 형성한 것이고 보증금 외에 하면서 많은 돈을 갖다가 써서 실패하는 바람에 시대에 큰 타격을 줬고, 따라서 1억 3천에 대해서 본인이 이게 마마해서 그런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부모 재산은 모친의 명의로 2002년 4월 3일 날 빌라를 하나 갖고 계십니다. 취득 시기상 채무자께 아닌 게 명백하다고 보여집니다. 파탄 시기 원인 2000년 8월에 개업한 의류업의 경영 중대하여 결국 2008년 8년 만에 폐업을 했습니다. 이혼은 2010년 9월 15일 날 했어요. 그 이후에 2년 동안 갈등을 겪다가 재판상 이혼해서 조정 이혼을 했습니다. 재산 분할이 없는 걸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죠. 대하여 이혼 경위는 채무자는 파산 신청을 2010년 8월 3일, 바로 9월 15일 날 소송은 그 전에 제기했겠죠. 한 6월이나 7월. 그러니까 파산하고 이혼하고 비슷한 시기에 접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법원 조정이 성립된 보증금 1억 3천. 사실 통상적으로 보면 분할 당하는 쪽 입장에서는 전세금이라도 있어야, 만약에 결혼 사안에서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채무자는 2006년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2006년 사업 중일 때 결혼했죠. 그때 사업을 했고 2006년에 결혼했고 폐업을 했고 2010년도에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딱 4년간이었어요. 2006년도에 혼인하면서 전세로 시작하죠. 1억 원. 이때는 이제 남편 명의로. 그 다음에 또 1억 원 남편 명의로 이제 이사를 가는 거죠. 이혼 직전에도 남편 명의로 1억 3천만 원까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임대보증금이 반환시 영수증은 최종 수령자가 남편으로 되어 있으니까 임대치 못해. 이것을 굳이 사실조회까지 할 수가 있죠. 관할, 임대차 등록 현황 조회를, 확정일 신청서 등을 관할 시군구청 아니면 동사무소에 확정일자 조회를 해볼 수는 있다. 이 경우에는 아마 임차보증금 1억 3천만 원에는 큰 다툼이 없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가 혹시 여자 명의로 되어 있던 게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가지면 사실조회까지 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조회는 안 하고 배우자 받습니다. 다음에 이제 적정성이 중요하죠. 재산 분할을 받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적정한가? 만약에 적정하지 않다면 관제인이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안에서의 문제점은 뭡니까? 조정이죠, 조정. 조정을 취소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판결은 재심이고 조정은 준재심이죠. 준재심 사유가 함부로 인정되나요? 어렵죠. 그래서 2006년경 혼인하면서부터 남편이 시댁에서 지원해준 자금이고 남편에서 시댁에서 해준 거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혼인 중에도 채무자가 남편 및 시댁에서 사업 자금을 이제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결국은 영업부진으로 사업상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갈등 끝에 이혼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라면 분할을 통상 안 받죠. 자녀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자가 사업 실패한 채무자가 하면 전세보증금이라도 줘야 되겠죠. 일부 생활비하고. 사안이라면 실패한 사업에 영향을 받아서 갈등이 커졌다고 하면 재산 분할을 요청한 입장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이라고 보았습니다. 가정법원에 가서 통상 결혼 10년 차 부부의 경우에 30에서 50% 이상 되고,
10년 차는 30 해줄 수 40, 뭐 50 맞벌이를 한 경우에는 이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외벌이 한 쪽으로 가고 주로 이제 뭐 가정주부도 이제 충분히 30% 이상은 받죠. 이혼 당시에 재산을 쭉 목록을 작성을 해서 2006년에 결혼하고 2010년 4년 만에 사안에서 채무자 부부는 결혼 4년 만에 파경을 맞이했다고 하더라도 한 2, 30% 정도는 받을 여지는 있죠. 3천에서 4천만 원. 이게 만약에 근데 이거는 가정법원에서 조정을 났죠. 그래서 사실 좀 소송에 하기가 좀 어렵죠. 가정법원의 그 조정을 취소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그래서 그렇다고 선치대 좀 과한 측면이 있죠. 사업 실패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걸 3, 4천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준재심을 재산분할 청구권을 관제인이 행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서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8년 10월 28일 전 배우자 은행으로 3,4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채무자는 당시 지인들로부터 빌린 사업 운영 자금 및 물품 대금, 전 임대차죠. 카드 대금 결제 사용한 것이 이제 소명이 됩니다. 쭉 남편이 3,400을 넣어주고 계좌 내역을 쭉 봤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명목이 다 나왔으니까 참 마지막까지 힘들었죠. 3,400 돈 대주느라고 아마 힘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4년 만에 파경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결론은 이혼 시에 적정한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채무자 회생법에 의하면 대상이 됩니다. 부인 대상이 되고 사안에서는 그 사업 실패에 대한 사업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돈을 미리 가져갔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한 것을 정당하다고 봐서 어머니 부동산 취득 경위도 뭐 간단하게 좀 써줬습니다. 이 취득 시점이 2002년 4월경이죠. 채무자는 그때 어렸습니다. 만 33세. 결혼 전이지만 미스였죠. 모친은 계속 재산을 갖고 있었고 생전에 부친 아버님께서 형성한 재산을 모친이 물려받은 재산일 가능성이 거의 이제 2005년부터 현재까지 담보대출로 쭉 그 대출을 받고 있으며 이 대출은 크노파 원에 대한 원리 68세 된 노인네가 갚기가 어렵죠. 그럼 누가 이거를 부담하느냐? 혹시 채무자 아니냐? 아니다. 오빠들이 부담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비도 드리겠죠. 부양을 해야 되니까. 보유재산임이 명백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포기가 정당하다. 정당한지 아니면 과한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의이혼을 했느냐, 재판상이 했느냐에 따라서 포기가 좀 과하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조정 이혼 과정에서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화해라든가 조정으로 끝냈을 때 과한 금을 과연 어떤 식으로 회복을 하느냐, 부당이득을 할 것인가, 취소할 것인가 아직 좀 논의를 해봐야 합니다. 취소를 해야지 부당이득이 생기죠. 무효나 취소, 일부 취소 형태로 돈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애매합니다. 그냥 협의이혼을 한 상태에서 재산분할 받았을 때 분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좀 봤습니다만 아니면 뭐 상대방하고 화해 계약을 체결해서 일부 금원을 반환받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만 재판상 이혼, 조정 혹은 판결에 기한 것을 취소하고 과하다고 반환 청구한 경우는 과연 있는지 아직 그 사례는 제가 뭐 직접 관제인 저도 그렇고 관제인 세미나나 이런 데서 발표한 사례가 없는 걸 보니까 아주 없는 사안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